소중한 내 돈, 이렇게 지키세요. 금융 전문가 최수연의 진심 어린 조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생활 길잡이 최수연입니다. 혹시 지금 내 노후 자금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장롱 깊숙한 곳이나 오래된 서랍장 안에 현금을 두거나 평생 거래한 은행 통장 하나에 모든 것을 맡겨두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죠. 내 눈앞에 있어야 안심이지 하시면서. 하지만 이런 방법이 과연 최선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금융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기쁨과 함께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재산을 잃고 좌절하시는 안타까운 모습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 은퇴 후 삶을 맞이하시는 60대부터 80대까지의 시기는 어쩌면 젊은 시절보다 더욱 철저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하게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으는 것 이상으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랍니다. 제가 상담했던 강민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평생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금으로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셨어요. 하지만 은퇴 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잘못된 투자 권유 한 번에 넘어가시는 바람에 불과 몇 년 만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날리셨죠. 지금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시면서 매일 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고 하세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돈 관리 실수 3가지와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은행 직원의 위험한 제안 3가지를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쩌면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배기 정보들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의 귀한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실수. 현금, 아직도 집에 숨겨두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현금을 집 안 어딘가에 보관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옷장 속, 침대 밑, 심지어 김치통 안이나 오래된 책 사이에 숨겨두시기도 하죠. 설마 도둑이 이런 곳까지 뒤지겠어? 하면서.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아시나요? 윤지의 할머니의 눈물. 78세 윤지의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알뜰살뜰 모은 2천만 원을 집 안 곳곳에 나눠 숨겨두셨어요. 혹시 모를 도둑 걱정에 자녀들에게도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셨죠. 내 돈은 내가 제일 잘 알지 하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죠. 당장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한데 자녀들은 할머니가 돈을 어디에 두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급한 돈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 했죠. 나중에 할머니가 조금 기력을 회복하셔서 손짓으로 몇 군데를 알려주시긴 했지만 이미 몇 곳은 기억조차 못하셨고 찾은 돈도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기억력 감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희미해지죠. 그렇게 외지중지 숨겨둔 돈이 익힌 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겼다고 안심하는 순간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찾지 못하면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작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평생 모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셨던 한 어르신이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했다는 뉴스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현금을 집에 두는 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실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위험한 집중 투자. 여러 통장 관리하기 귀찮아
한눈에 봐야 편하지, 이런 생각으로 모든 자금을 단 하나의 은행, 단 하나의 통장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다는 사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행복은행에 8천만 원을 예금해 두셨는데 만약 행복은행이 문을 닫게 된다면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행복은행에 5천만 원, 든든은행에 3천만 원 이렇게 나눠 두셨다면 모든 금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디지털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요즘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대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수법이 등장해서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죠. 만약 모든 돈이 한 계좌에 집중되어 있다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날릴 수도 있습니다. 73세 박선영 어머님은 평소 주로 사용하시던 은행 계좌에 퇴직금과 모아두신 돈 7천만 원을 전부 넣어두셨어요. 어느 날 택배 반송, 주소지 확인 요망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링크를 클릭하셨는데 그게 바로 스미싱이었던 거죠. 순식간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며칠 동안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을 겪으셨어요. 병원 예약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을 쓸 수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이렇게 돈을 여러 곳으로 분산해두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용 통장 등 목적에 따라 자금을 나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더불어 모든 은행 계좌에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실수, 가족인데 뭘 명예 대여의 함정. 세금을 조금 아껴보려고 혹은 자녀에게 미리 상속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명의로 재산을 옮겨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에게 줄 돈인데 미리 주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오진석 아버님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믿었던 아들에게 발등 찍힌 사연. 76세 오진석 아버님은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두셨어요.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솔깃하셨던 거죠. 하나뿐인 아들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별도의 계약서나 증빙 서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돈을 생활비와 사업 자금으로 모두 써버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법적으로 그 돈은 아들 소유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곧 해결해서 돌려드릴게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피하고 결국 관계마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노후에 의지하려던 돈을 모두 잃고 믿었던 아들과의 관계까지 틀어진 아버님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지기 이웃 아주머니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기에 1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 한 장 없이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쓰냐며 구두로만 약속했다가 나중에 그 이웃이 언제 빌렸냐며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소가리만 하셨다는 분도 계셨어요. 결국 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가 얽히면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나 복지 혜택 때문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하고요. 오히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마음 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은행에서 근무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은행 직원의 말에 현혹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모든 은행 직원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실적 압박과 판매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의 이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1. 어르신, 이 상품은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특히 이 말 뒤에 거의 또는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과 같아요. 마치 거의 임신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이 임신했어요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요. 한상진 선생님의 뼈아픈 경험. 30년간 교직에 몸담으시다 퇴직하신 한상진 선생님은 퇴직금 중 일부인 3천만 원을 조금이라도 불려보고 싶으셨어요.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하셨던 거죠. 그때 한 은행 직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펀드는 저희 은행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상품이라 원금이 거의 보장되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예금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상품은 원금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고위험 해외 투자 상품이었고 결국 한 선생님은 1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셨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셨던 계획이 한순간에 어그러진 거죠. 법적으로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예금, 적금, 그리고 일부 원금 보장형 상품 정도에 불과합니다. 펀드나 변액보험 같은 투자 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도 항상 따릅니다. 은행 직원이 지금까지 손해본 적 없어요. 거의 손실 안 나요라고 말할 때는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상품 가입 전에는 반드시 상품 설명서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인지도 꼭 물어보세요. 2. 어르신은 복잡하게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그냥 저만 믿고 맡기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 말을 들으면 와, 정말 친절하다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판단과 책임을 흐리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때때로 서류 작성도 번거로우니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라며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복잡한 금융 용어나 빼곡한 계약서 내용을 어려워하신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노은주 여사님의 한숨. 평생 알뜰하게 살아오신 노은주 여사님은 목돈 5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려고 은행을 찾으셨어요. 담당 직원은 너무나 상냥하게 어머님, 이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려야죠. 그냥 사인만 몇 군데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절함에 감동한 노 여사님은 상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서류에 서명하셨죠. 몇 달 뒤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투자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고 심지어 원금 일부가 손실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의하자 직원은 분명히 설명드렸고 동의하셔서 서명하신 건데요. 라며 발뺌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함이라는 문구에 오 여사님의 서명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전 재산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곧 계약이고 계약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되묻고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방문해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이 상품 지금 가입 안 하시면 손해예요. 오늘까지만 이 조건이고 곧 마감됩니다. 이런 말로 조급함을 부추기는 판매 방식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오늘까지만 특별 우대금리 적용해드려요.
이건 한정 판매라 곧 끝나요. 다른 분들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라면서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혜진 님의 때늦은 후회. 65세 송혜진 님은 평생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목돈 3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다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지금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특별 추가 금리를 드리는데 오늘까지만 가능해요. 내일 오시면 이 조건으로는 절대 못 해드립니다. 곧 마감될 거예요. 라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송혜진님은 자세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장기 금융상품에 덜컥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품은 7년 동안 중도 해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 해지하더라도 원금의 상당 부분을 손해봐야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해당 월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은행 내부 프로모션에 불과했죠. 정말 좋은 금융상품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듯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입소문으로 알려지죠. 금융결정은 항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자녀들과 상의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책장 속 잠자던 통장 이야기. 황금자 할머니의 못다 쓴 돈.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기억 중 하나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책장 속 통장 이야기예요. 여든을 훌쩍 넘기신 황금자 할머니는 평생 식당 일을 하시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돈을 모으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시면서도 푼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으셨죠. 그렇게 모은 돈이 너무나 소중해서 쓰기가 아까워 오래된 책장 깊숙한 곳에 통장들을 넣어두고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으셨대요. 할머니는 늘 이 돈은 정말 큰일 생기면 그때 쓸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고 무릎이 쑤셔도 괜찮다 하시며 약국에서 파는 파스로 버티셨죠. 식사도 늘 반찬 한두 가지로 간단히 해결하시고 옷도 몇 년째 같은 옷만 입으셨어요. 자녀들이 용돈을 드려도 나는 괜찮으니 너희나 써라 하시며 한사코 마다하셨고요.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시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병세가 깊어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병상에 누우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죠. 자녀들이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책장 사이에서 먼지 쌓인 통장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총 금액은 3천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그중 일부는 이미 휴면계좌가 되어 찾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할머니는 평생 모은 그 돈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거예요. 할머니의 아드님은 통장을 붙들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고 아플 때 병원이라도 제대로 다니셨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다 가셨을까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숨겨만 두고 쓰지 못하는 돈은 없는 돈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돈 관리 실수들과 은행 직원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금은 집에 보관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사고로 기억을 잃으면 그 돈은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넣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억하고 금융기관별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하세요. 타인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며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거래 보장은
원금 손실 가능을 의미합니다.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라는 친절 뒤에는 책임 전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이 직접 이해하고 내려야 합니다. 오늘만, 지금 바로를 외치는 상품은 일단 의심하세요.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한 곳에 5천만 원 이하로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모든 내용을 이해한 후에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자녀나 지인과 함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결국 나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아끼다가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기꺼이 쓸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도구여야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나만의 돈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